이종호 이코노미스트,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번 FOMC 때마다 감사합니다. 네. 요 조합으로 저희가 FMC 때마다 그러니까요. 네. 6주마다 고생하시는 예. 거. 그러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 센터장님부터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보셨는지. FMC. 예.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오면서 이제 쭉 상황을 쭉 체크해 보니까 네. 역시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특별한 어떤 얘기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또 특별하게 어떤 상황 변화를 만들 만한 부분들도 없었고 네. 이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다지 관심 갖지 않고 봤다라고 네. 생각되고 앞으로 FMC는 더 관심을 갖지 않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화요일 날 이제 미국의 CPI 네. 뭐 발표되고 네.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CPI 7.1% 나오니까 막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막 선물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한 4%도 막 네, 올라가고 맞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시작하는 지수도 한 4%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을 좀 빨리 자는 그 편이라 가지고 그 숫자 근데 그날 따라서 조금 늦게 잤는데 그 이전에는 거의 뭐 10시 이전에 자는데요. 네. 우연히 이제 그날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4%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길래 네. 잠이 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들 저렇게 그거 하지? 어차피 장이 끝날 때는 1% 내외로 상승하고 끝날 텐데 이상하다. 뭐 저렇게 이렇게 흥분들을 하고 네. 그래? 그랬는데 깨보니까 진짜 한 1%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CPI 그다음에 오늘 있었던 FOMC 이거를 이제 모두 다 종합을 해서 보면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것들의 중요성,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경제 변수로서의 중요성 이 부분들은 현격히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보면 이제서부터 금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그 변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의 FOMC 회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확인해주는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로서 봤습니다. 저번에 언제가 나오셔서도 이제 매크로에는 조금 관심을 덜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위기가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는 그렇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올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뭐 경제를 논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요. 네. 과다하게 금리에 너무 몰입을 하는 형태이죠.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98년도에 우리가 이제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나고 98년도에 보면 온통 모든 얘기들이 다 외환뿐이 없었어요.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래가지고 환율이 어떻게 되면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또 반응을 하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의 방향이 잡히고 조금 이제 좀 그 원화도 그렇게 약세가 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 자체는 환율에 있는데 시장은 환율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금리 얘기하고 물가가 어떻게 되고 막 해서 그게 진짜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시장은 보면 이미 금리나 물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이거든요. 오늘 FOMC 회의는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해줬다. 더 확인해줬다. 예, 저는 그런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bp 올리는 것도 25bp를 조금 낮춰준 느낌도 들었고 예. 그리고 뭐 내년에 절대 안 내린다. 예. 생각도 하지 마라. 근데 사실 그 얘기도 되게 좋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2023년도 말 레이트가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5.1이라면 그다음 우리 생각했던 건 올렸다 내려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리지 않는다는 뜻은 한번 올라가면 거기로 쭉 간다는 그렇죠. 뜻이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줄어들었고 또 시장과의 괴리도 항상 있었는데 한 20bp도 안 돼요. 점도표는 3.25를 찍은 거잖아요. 예. 근데 시장은 지금 5.25, 5.05 정도에 있으니까 20bp밖에 차이 안 나고. 예.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여줬다. 예. 이렇게 보신 거네요. 네. 시장김 의원도 네. 이종호 센터장님은 네. 어제 모처럼 늦게 잠자리 들면서 CPI 발표 이후에 뉴욕장을 보면서 예, 그저께. 얘들 왜 이래 싶으셨다고. 예. 10시 반 이후일 그리고 텐데. 아침에 네. 눈 뜨셨을 때 그 예감이 맞았고. 그죠. 예. 예.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렇게 시장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 상상이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좀 무공이 좀 되는 선수예요. 네. 붕붕 날아요. 네. 한 뭐 지가 마음 먹고 뛰면 한 10몇 메타도 뛸 수 네. 있는 확 이렇게 되는 선수인데 이 방이 묘한 방입니다. 네. 천장하고 바닥이 점점 이렇게 바닥은 올라오고 천정은 점점 내려요. 네. 인디아나 존스처럼. 그래 뭐한 10m, 15m 붕붕 날 수 있던 이 친구가 옛날 그 생각으로 날다가는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딪히니까. 예. 그렇다고 밑으로 한번 뭐 해볼라 했더니 또 밑에도 막 올라와요. 이 상황? 그래서 CPI 보고 네. 막 환호를 해갖고 한번 날아봐야지 했더니 위에 한번 두드려 맞은 거예요. 오늘은 또 파월이 그리고 점도표가 생각보다 좀 올라갔다고 한번 밑으로 한번 해봤더니만 또 밑에도 막 치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좀 매크로에 지쳐가고 연준 타령도 지쳐가고 그리고 롱돌이들은 뭐든지 간에 한번 위로 한번 당겨보고 싶은데 갈라 했더니만 드글드글하고 매물이. 네. 여기서 그래 경기 침체야. 그리고 연준은 여전히 매파야. 경기 침체 올지도 몰라. 하방을 했더니 뭐 시장도 충분히 가벼워져 있고 네. 또 하방 갔더니 또 단단하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래도 위도. 아래도 위도. 네. 네. 또 하나 확인하는 거. 네. 네. 역시 티미라우스의 뻐꾸기는 정확하다. 티미라우스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이번에 제일 궁금했던 네. 게 점도표 어떻게 나올까 했어요. 네네네. 점도표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네, 자료 있으신가요? 예, 요거부터 오늘 나왔던 점도표부터 점도표. 보시면은 자 이거 2022년 결국 오늘 마지막에 4.25에서 4.5로 네. 애초에 살짝 앞으로 가면은 9월달에 제시했던 4.25에서 4.5 요 중간값 네. 요걸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9월달에 내년에 2023년 가서 중간값이라는 게 25p 정도 더 올리는 4.25에서 4.5에서 4.75 정도를 갖다 제시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요게 저는 어디로 갈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네. 제일 궁금했는데 요게 지금 여기 있던 놈이 4.5에서 4.75 정도에 있던 놈이 중간값이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두 클릭 더 5.1이 올라. 됐죠. 예. 5.5에서 5.25. 그래서 예. 5.16 중간값.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매체에서는 5.1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조금 제가 여기서 눈여겨 보는 거는 위쪽이 더 많아요. 중간값보다. 네. 좀 더 올리자 하는 선수들이 그거 하고 그다음에 2024, 2025년 가면 100bp, 100bp씩 각각 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또 내년에 가봐야 됩니다. 그럼요. 아시잖아요. 네. 얘들 뭐 작년 12월 그 무렵에 했던 그 점도표 대비 올해 금리 상황 완전히 달랐듯이 이런다고 해서 그거 할 건 아닌데 딴 거보다 여기서 그 티미라우스의 뻐꾸기는 정확했다 그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요거 네. 요거 말입니다. 요 기사 지난 5일 날 나왔던 거. 연준이 그 이번 달에 그거는 할 건데 75bp에서 50bp로 slowing rises 이제 인상폭은 줄이겠지만 네. higher interest rate 내년에 좀 더 높아질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썼거든요. above 5%라고 썼습니다. 이 친구는. 근데 진짜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아까 기자 딱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나오는데 마침 티미라우스가 저 질문하는 시점이었는데 네. 제가 뭐 어디 들립니까? 우리 연합인포에서 그 탁월한 동시통역으로 뭔 네, 소리인지 네, 네, 네. 알았지. 최종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네, 맞아요. 네. 딱 느낌에 티미라우스가 눈빛이나 표정이 그거예요. 파월 보고 제가 지금 의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잘 이끌어낸 거 맞죠? 맞아. 아, 그걸 읽으셨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저거 보고 또 CPI 가지고 환호했던 장이 금방 꼬꾸라졌던 것처럼 FMC 보고 생각보다 매파적인 해서 확 꺾였던 장이 또 이렇게 낙폭 줄이는 걸 봐서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있게 될 ECB하고 BOE 때문에 시장이 또 한 번 더 출렁거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만. 그리고 내년에 가서 진짜 경기 침체 오는지 그리고 기업들 어닝이 어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로 조금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기 침체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주식을 전망하는 사람이 저런 형태로 전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아마 거의 대부분 집에 가지 않았을까? 저런 이런 형태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경제 전망을 잘못한다 했다라고 네. 하면,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망을 이렇게 엉망으로 네. 했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는 집에 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제대로 한 게 없죠. 예, 작년도 12월 달에 연준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0%였습니다. 네. 네. 다른 뭐 IMF나 이런 데도 거의 그 부근 정도였어요. 4. 얼마 뭐 이런 건데. 근데 오늘 보면 이제 0.5% 이런 그 성장 전망 하잖아요. 이전에는 0.2%였습니다. 그러면 4.0%가 9개월 만에 0.2%로 떨어졌다가 한 1년 정도 만에 지금 0.5%로 해서 3.5%포인트가 내려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4.0%를 100%로 보면 3.5% 정도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건 거의 80% 정도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가가 2000일 때 4000을 간다고 그랬다가 그 주가 상승이 갑자기 한 2000포인트 올라간다고 그랬던 게 한 400포인트 정도로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그 CPI 전망도 진짜 엉망이었지만 경제에 대한 전망도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 내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년도에 0.5% 이렇게 경기가 그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그걸 어떻게 믿을 그것도 거냐라고 하는 맞을까? 거, 네.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보면 아니 얘기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숫자를 나오는 거하고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침체가 내년도에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선진국들에서 뭐 금융 위기도 발생하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준 0.5%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 있는 IB 그 한 11개 정도 회사 평균치 보면 0.3%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 대충 하게 되면 평균이 한 0.4% 정도로서 네. 수렴하는 네. 형태거든요. 그럼 미국 경제가 0.4% 성장하면 그게 과연 침체냐? 아니죠. 예,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내년도 경제가 하면서 이렇게 제가 오늘 나온 숫자도 보고 그러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내놓을 거면 내년도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침체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한 마이너스 2% 정도 성장률이 나온다라고 숫자가 만들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숫자는 숫자대로 얘기는 얘기대로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이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믿고 네. 이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래도 굉장히 좀 예 당황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그 파월은 그래도 오늘만 딱 보면 파월은 그래도 0.5% 너무 낮은 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 야 아직도 그래도 플러스 숫자 아니냐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냐? 마이너스는 아니냐 포지티브한 숫자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비교적 그래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전에 얘기했던 거 경기는 엄청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숫자는 이거야기보다는 0.5에 맞게 그래도 경기가 뭐 스태그플레이션도 좀 안 될 것 같고 예. 걱정되는 건 인플레이션 하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경기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포지티브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예, 좀 그래서 최근에 아무튼 연준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예. 제가 작년서부터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한 그 4분기 들고 이렇게 가면서 여러 정책을 피고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을 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뭐 굉장히 바이어스가 낀 사람들도 많잖아요, 위원들도. 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쭉 다 배제해 버리고 연준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쭉 해보면 아 그래도 지금 보면 연준이 IB 쪽에서 미국 경제가 어떻고 미국 그 세계 경제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IB에서 나오고 이러는 얘기들 들어보면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이종호 센터장님 말씀에 숟가락 얹으면은 네네. 금년 3월 초만 해도 네.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네네. 유가 150불 간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예. 예, 유가 150불 간다 그러고 조금 뛰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뭐 종목 장사하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날 많이 뛴 것 같고 꼭 하루 종일 이 채널 저 채널 유튜브 대해서 하듯이.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던 부분들은 그 동안에 이제 쭉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예. 이번 그 올해 4분기 뭐 이때서부터 예. 얘기했던 거를 가지고 가보면 그 기조에 의해서 얘기를 했고 네. 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0.5%가 하면서 이거 낮은 거 아니냐? 아니 그래도 플러스는 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아무튼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꾸준히 네. 유지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 오늘 분위기를 보면 처음에 그 금리에 관련돼서 매파적인 거 확실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5.1 딱 보여줬고 예. 하니까 시장이 좀 움직이다가 경기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탁탁 이렇게 오르는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에 관련돼서는 조금 파월이 좁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예. 우리가 잘만 가면 생각했던 것처럼 극심한 경기 실패는 없다. 스태그플레이션도 뭐 말은 복잡하겠지만 뭐 괜찮을 것 같다. 예. 뭐 그런 쪽으로 좀 말은 했다. 뭐 이렇게 좀 그냥 봤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이제 집요하게 물을 때 네. 인하 가능성은 없다. 내년은 생각하지 그렇죠. 말라라는 예, 식으로 예, 예. 단호하게 얘기한 아, 것도 그래요? 물론 매파적이지만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얘기는 지난 네. 9월 FOMC 회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에. 그래서 이제서부터 중요한 거는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있나 이 부분들이 아니라 얼마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를 유지할 거냐 하는 부분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 1년 내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요. 그냥 지금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걸 이번에 다시 확인한 건데 계속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조금 지나서 인하를 할 거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경제를 얘기하고 했던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별로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연준이 뭐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나빠질 겁니다. 내년도에. 이런 그 기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5%라고 하는 건 그래 미국이 평소에 성장하는 것보다 약간 낮은 정도지만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침체는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 뭐 4% 5%한 게 예, 그렇죠. 얼마 없잖아요. 보통 한 2%쯤 하는 거죠. 예, 많이 그러니까 해봐요. 금리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어느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면서 모든 다른 변수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금리도요. 아까 발표할 때는 미국 2년짜리 금리가 한 10bp 올라 4.3이었는데 다시 4.2 됐고요. 10년짜리 금리는 오히려 내렸어요. 3.48입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파월이 얘기한 게 뭐 5.1이 보인 게 높기는 하지만 내리지 않겠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됐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티밀하우스 티밀하우스. 얘기할 때 짠 듯이 뭐 많이 올리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대놓고 나 천천히 올릴 거야. 이렇게 딱 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 두 사람은 짠. 원래 아는 사람인지 어쨌든 그러면서 금리도 사실은 그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했지만 시장은 좀 뭐 이렇게 불확실성의 예. 제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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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요번에 이제 오늘도 오늘이지만 그동안 쭉 파월의 일관된 메시지는요. 네. 제가 봐서는 파월은 계속해서 고용시장에서의 임금 맞아요. 그 증가세를 얘기 제일 네. 많이 했어요. 걱정하는 예, 것 예, 같아요. 예, 오늘도 예. 그 얘기 많이 제일 나왔죠. 많이 했죠. 네. 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우리 지난 11월 말일 날, 11월 30일 날 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네. 파월 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날 은근히 그거 했거든요. 파월이 좀 비둘기파적이다, 완화적이다 네. 하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그날도 짱대 양봉이 나왔죠. 네. 네. 짱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이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 덕분에 뉴욕장이 오르고 달러 약세 보이는 바람에 우리가 12월 1일 날 2,501 찍고 그다음에 1,300은 밑으로 한번 갔다가 이래 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요 매의 발톱은 시장이 애서 안 봤다고 봅니다. 그냥 파월의 비둘기 날개짓만 봤는데 발톱은 매였어요. 예. 말들 중에 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 금리 인상 속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빠르면 12월에 시장이 듣기 좋은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도 이 긴축 정책의 완전한 효과는 아직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매파적이에요. 네. 그리고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시장이 좋아했죠. 네. 11월 FOMC 때는 과소 긴축보다는 과도한 긴축이 네. 차라리 낫다 했던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니까. 네. 그렇지만 또 늘 했던 말.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조기에 그렇게 돌아서니까 안 좋더라. 계속 경고한다는 거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날 파월은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임금 증가세. 네. 이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이 금리가
아니 물가가 올라서 임금 더 올려주세요. 임금 더 올리다 보니까 또 인플레 올라가고 이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거 보십시오. 요거. 네. 지난 11월 달에 0.6%예요. 네. 임금이. 네. 이것도 놀랍지만 26만 3천 개의 일자리가 계속 는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게 한 10만 개 정도로 가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한 달 사이에 임금이 0.6% 전년비 5.1% 전월비로 0.6%가 올랐는데 네. 우리 그저께 확인했던 CPI 보세요. 같은 기간에 한 달 사이에 물가는 0.1% 올랐어요. 전월비. 네. 0.1%인데 임금은 그 기간에 0.6% 올랐으면 이거 파월 걱정이 맞잖아요. 네. 파월이 걱정할 만한 네.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예? 왜 이렇게 아까 파월이 임금이- 설명한 거는 네. 파월은 아주 그냥 분명하게 네. 요즘 뭐 IT에서 뭐 해고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뭐 정확하게 뭐라고 했더라 난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르겠고 뭐 자 베이컨시가 엄청 많아서 IT가 아닌 데는 사람을 잘 안 자른다. 왜 안 자르냐면 자른 다음에 다시 뽑기가 너무 어렵기 어려우니까. 때문에 그걸 이 코로나 시국에 겪어봤으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을 잘 안 자른다. 그래서 베이컨시가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안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뭐 엄청 타이트할 것이고 뭐 그쪽은 뭐 그렇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나는 레이버 쪽에서 실업률이 막 오르는 그런 경기 침체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파월은 지금 뭐 그 고용 쪽이 타이트한 게 엄청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3.7% 이런 식의 실업률보다는 하다못해 여기서 한 1%포인트 더 높아서 4.7, 5% 정도 가지고 그래서 저기 일손 찾는 데에서 지금 이제 현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서비스 쪽 사람을 쓰는데 오히려 지금 대표님 저도 듣기로는 그래요. IT 쪽이나 이런 쪽에서 뭐 나름대로 좋은 데서 하기도 받고 했던 사람들이 레이오프를 막 통보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이쪽은 지금 뭐 그런 거죠.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양파 까는 거 하루에 30만 원. 우리나라도 네. 뭐 그런 식인데 사람이 없잖아요. 네. 외국인 노동자도 없고 그러니까 네네. 코로나와 이민 정책, 이민 정책 두 개가 연결이 돼 그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주겠다고 있으면 그쪽으로 막 가버리고 하니 이게 이제 자꾸 올라가는 거고 해서 그런 거고 또 하나 저는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사우디. 예, 우리 네. 저 무하마드 빈 살만 형의 표정과 눈빛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내피셜인데 중국과 미국의 이거 하고 이거는 달라요. 표정도 다르고. 아니, 두 양반 너무 편해요. 앉아 있는 게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고 나온 게 이 얘기 아니에요.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한 번 더 사우디 가서 이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얘기가 페트로달러의 종은 네. 이 얘기. 네.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 이제 71년 이후에 뭐로 버텼는데요. 71년에 닉슨이 금태한 정지 이후에 이놈의 브레튼 우즈 시스템, 금 1온스를 갖다가 달러 35불로 고정하고, 그러고 파운드든 마르크든 프렌치 프랑이든 딱 고정 환율로 가자 했던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네. 그래 왔는데 이 무렵에 와서 71년 그 무렵에 왔을 때 저거가 들고 있는 금보다도 한 열 몇 배를 갖다가 더 찍어낸 거 아닙니까 달러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드골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영국까지 돈 한번 진짜 금 줘봐 했더니만도 아몰랑한 게 닉슨 쇼크였고 예. 그때 이후로 그러면 너나 나나 똑같은 종이돈 했는데 이걸로 버텨온 거 아닙니까? 네. 석유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사우디 왕조를 갖다가 보장해주고 체제를 무기 팔아주면서 석유는 전부 달러로만 결제. 거기에 한번 반기를 거기다가 약간 개겼던 사담 후세인은 그 말로가 어땠는지 아실 거고 네. 미국한테 좌우지간 요 부분에 개기면은 늘 죽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제대로 개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도 마찬가지. 예. 네. 너는 프랑, 나는 마르크, 너는 리라, 너는 뭐 드라크마. 우리 각각 돈이 있는데 왜 우리 이 무역을 달러로 하지? 네. 그러면서 유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1대1로 왜 하는 거예요?
위안화의 영향력을 더 넓히려고 소련, 러시아하고는 우리끼리 그냥 거의 물물교환식이지만 루블하고 위안화 쓰자 했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찝찝한 겁니다. 네. 신경이 계속 쓰이네요. 네. 예, 그랬더니만 6월 달에 했는 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네. 요건 연준이 네. 연준뿐만 아니라 미국은 계속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연설 제목이 미 달러의 국제적인 역할입니다. 네. 롤인데 달러 as store of value인 거예요. 달러가 가치 저장 수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처럼 어느 날 뭐 6만 불, 어느 날 2만 불 이거는 가치 저장이 아니죠.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래서 연준이 이런 어떤 듀얼 맨데이트 이런 것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하는 거는 결국 뭘 고분시키나 하면은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투 홀드 앤 유즈 달러입니다. 네. 전 세계가 달러를 갖다 계속 보유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이걸 갖다 고무시키기 위한 건데 이건 계속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놓칠까 봐 저는 걱정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 금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 미국 영란은행하고 22가 영국은 지금 3%, 22는 2%인데 얘들도 50bp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이미 시장은 충분히 다 반영해서 현 환율일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영국이나 뭐 20이나 심지어 이제 일본까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금리 인상이 나선다고 본다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또 달러를 갖다 쇼치고 싶죠. 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미국이 뭐 금리를 갖고 내년에 당장 내린다 소리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가서 설령 내리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네, 달러 많이 내렸어요. 진짜 3개월 만에 이게 네. 114였던 게 지금 103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그 얘기- 변동하면 어마어마하게 네, 빠른 게 변동한다. 예, 딱이었어요, 그냥. 그때 지금 뭐 얼마 아니요, 3개월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저번 달에 10% 빠진 거예요. 예. 저번 한 달에. 급격히 약세 네. 쪽으로. 그래서 네. 오늘 그 이제 점도표상으로 5.1%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5.1%라고 하는 건 앞으로 0.25%씩 두 번을 인상하거나 세 번을 인상하거나 세 예, 번. 이런 네, 형태가 네, 될 네, 텐데 네. 그러면 그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뭐 주식시장은 뭐 워낙 먼저 반응을 네. 해버린다라고 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모두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 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네.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대충 보면 3.5%에 지금 모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3년물 국채나 뭐 이런 것들도 3.5, 마찬가지로 네. 3.5%로 네. 모이고 있는 그런 네. 상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좀 더 인상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3.5%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형태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4.5에 그 시장금리가 3.5 이렇게 되지만 그 시장금리가 만약에 5.0 아니 그 기준금리가 5.0%가 된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그러면 뭐 한 그렇죠. 4.5%로 안 올라가느냐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시장금리는 안정권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정권이라고 하는 건 대충 보면 밑바닥이 10년물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3.5% 정도. 네. 그다음에 위의 천장은 4.0%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그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이제는 거의 많은 경제 변수들, 가격 변수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어느 정도씩은 다 들어가는 형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달러도 이제 그 하지 않습니까? 확 떨어져서 이제 103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추락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100을 경계로 놓고 네.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이제 계속 네. 하면서 오랜 시간을 유지를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보시게 되면 무슨 뭐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뭐 하고 어쩌고 했다라고 해서 이 유가가 뭐 굉장히 급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거의 80달러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유가도 60에서 80달러에 엄청 오래 기간이 네. 있어요. 그렇죠. 15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가도 그렇고 달러 그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경제 변수들이 이제는 그 올해 전체적으로 뭐 상반기, 3분기까지의 엄청난 변동성에서 이제는 그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기의 위치로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고 있는 네. 그런 형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네. 센터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오늘 특히 FOMC에 관련돼서 물가의 중요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고 또 당연히 그에 따라서 지금 금리도 줄어들었고 예. 정책 금리뿐 아니라 실질 금리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3.5 정도에서 안정이 됐고 이런 쪽에 다 이렇게 안정이 되면 이제 시장은 뭐를 봐야 될까요? 경기인가요? 예, 내년도 예,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서 예, 보면 예. 이제 뭐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네. 관심을 좀 갖겠죠. 네.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게 내년도에 그러면 경기가 아무튼 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인정을 하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굉장히 그러면 주식시장에 아주 부정적일 거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부정적일 네.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수치나 그다음에 또 얘기하고 뭐 그래서 얼마큼 나빠지는데 이렇게 가면 이런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경기 그다지 어마어마한 침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9월달 10월달에 주가가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장 내에서는 야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하는 건 내년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야 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수준은 대충 보면 미국이나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까지 내려간다. 막 이런 그에서 한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역성장. 그러니까 네. 지금 연준이 전망하는 대로 네. 내년도의 성장률이 0.5%에서 뭐 0%도 좋고요. 아니면 뭐 마이너스 0.5%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 0.5에서 마이너스 0.5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 제가 봤을 때 경제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부터 약해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올해는 매크로의 시대였지만 내년도는 탈매크로의 시대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고 그러면서 매크로 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 그렇죠. 네, 기업이 실적을 봐야 어떤 된다.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 기업이 5년 내지 10년 후 정도에 어떤 모습이 될 건데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소설을 쓰고 그림을 네. 그리는데 그 그림이 과연 사람들한테 타당하게 와닿을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내년도 시장을 지지고 볶고 난리를 네. 치는 형태가 되지 거기에서 내년도에 야 성장이 얼마나 돼? 그래 우리가 성장을 뭐 0.3%로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0.1%가 나왔어. 그거는 뭐가 차이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금리도 똑같이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변동을 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변동성이 줄어들면 그 변수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탈매크로 한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 물가와 금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경기 쪽도 이제 매크로니까 실적적으로 가고 결국은 실적이 좋은 회사가 많으면 예. 주가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예, 그렇죠. 실적이 안 좋은 쪽이 많으면 예.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도 보면 그 기업의 재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보면 미국 시장 같은 데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너무 안 좋죠. 이게 반토막. 네. 예, 반토막 네. 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해보면 뭐 어떤 사람은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네. 뭐 그다음에 또 뭐 그 앨런 머스크의 이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머스크 그렇다 뭐 리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 이제 사람들이 네. 10년 후에 전기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 가운데 그 그림 속에서 과연 테슬라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네. 테슬라가 지금보다 위상이 떨어질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내년도는 보다 더 많은 기업들과 시장 전체로 확산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네. 탈매크로 네. 이제는 기업이다. 하기야 네. 뭐 지난 6개월 동안 뭐 미국 CPI, PPI 실토록 보지 않았습니까? 페드 펀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몇 월달에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진짜 시장이 변한 게 네. 방금 예. 이종호 센터장님의 네. 저 테슬라에 대한 저 발언 네네. 네. 한 1년 전이나 1년 몇 개월 전에 저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방송 이후에 댓글이 어떤 식인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가 테슬라를 아냐? 저도 뭘 말씀드릴 수 아냐. 있어요. 테슬라가 무슨 전기차 회사인 줄 아냐?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시절은 그랬단 좀 말이에요. 무서웠죠. 네.
뭔 놈의 NFT 내가 예를 들어서 선혜씨 사진을 하나 이쁘게 네. 찍었어. 맞습니다. 그걸 갖고 무슨 뭔 놈의 뭐 썰은 푸는데 네. 자 그걸 갖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가지고 막 이거 했던 게 우리가 2020년이었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반성하는 가운데에 역대급의 폴 볼커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에 75피칭 4번씩 하는 네. 딱 진짜 뭡니까 이게 0.2 상당 기준으로 0.25이던 게 4.5 왔으면 이건 열몇 배예요 이게. 네. 많이 올랐죠. 예. 아니 1년에 10,000불만 이자 내던 선수가 지금 잘못하면 18만 불, 19만 불 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센터장님 말씀에 조금 이제 그간 거는 그걸 보고 싶어요. 연준이 11월 달 FOMC 성명서나 의사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 누적된 통화정책 긴축, 누적된 네. 거 그리고 시차 그리고 나서 그것이 결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그 파장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얘기하면서 살짝 이제 완화적으로 돌았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순식간에 올라온 이 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정말 한두 군데 건설사나 그쪽에 뭐 PF 관련해서 정권사 중에 부도 없이 넘어가느냐. 네. 이 캐시우드의 아크 ARKK가 결국 한번 쫑파티에 한번 없이도 넘어갈 수 있느냐. 네. 이런 걸 갖다 한번 확인하는 내년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좀 우리가 얘기하는 네, 걸 네, 쫙 네. 들으면서 네. 드는 생각이 야 오늘은 앵커가 참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요? 예. 서로 나오시면, 서로 얘기하면서 예. 계속 보니까 화제를 발전시켜 가는 것 같아요. 네. 마음껏 좀 하십시오. 전에 제가 요 다음에는 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딱 말씀하시는 거 아니, 보면, 보면 네. 두 분 나오시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해요. 그래요. 네. 수다 떠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실적뿐 아니라 그런 쪽도 좀 봐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경제는 조금 그런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지만 네. 미국은 좀 덜하고 있지 않나요? 예, 아직 그런 것 같고 네. 우선 놀라운 게 이제 그거죠. 저도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채 2년물이 4.216%라고 나오네요. CNBC 화면에. 예, 4.2. 예. 예, 예. 지금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예요.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2년물이 낮아요. 네. 그러니 기준금리가 4%도 안 왔을 때는 얘가 막 길길 뛰어서 4.5%도 갔던 시장이 예. 그리고 시장이라는 놈이 그런 거죠. 이게 4.5는 갈 것 같으니까 4.5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내년에 5.25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네. 안 가는 거야. 예, 시장이 그 점도표보다는 한 20bp 정도 이렇게 낮게 거래가 되고 2년짜리는 그냥 지금 점도표의 합이니까요. 2년짜리니까 합인데 어쨌든 시장은 좀 낮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금리는 10년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미국은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뭐 지금 4%까지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 4%도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제가 오히려 3% 쪽으로 할 것 같고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3.25인데 한 번 더 올리는 거죠 지금. 예. 컨센서스가 못 올릴지도 모르고. 저는 그래서 네. 내년에 가서 5% 위로도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하는데도 그걸 가장 정확하고 빨리 반영해야 되는 2년물이 아직도 4.2%다. 네네. 예.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은 4%, 4.2% 땡큐 잡아. 아, 그럼요. 예. 1년에 4.2% 잡아. 예. 절대 부도날 일 없는 미국 국채 네. 잡아. 그렇다면은 주식 하시면서 4.2% 나와주면은 연간 4.2%의 연간 주식 투자 수익률 나오면은 그걸로 해피하셔야 됩니다. 그걸 갖다 42%를 기대하시면은 힘든 시기로 접어든 거죠. 4% 잡고 그래도 4%는 확실하게 주는 거고 얘는 오르락 내락 하니까 그렇죠. 네. 좀 더 줘야죠. 좀 더 줘야지. 네. 오르락 너무 내락 그렇게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4%를 더 주면 8%잖아요. 예. 8%면은 뭐 여기서 지금 얼마 되면 됩니까? 뭐 충분히 뭐 보이는 가능한. 예, 그런 좀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좀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제 센터장님은 실적을 많이 봐야 된다. 그쪽 네. 그런 거는 같이 동의하시는 예, 거죠? 같이 동의하고. 기업. 예. 예. 네. 동의를 하는데 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대하는 2020년 3월, 4월 같은 그런 코로나 때 팬데믹 갖고 확 꼬르박았다가 막 이 안에 네.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 어마무시한 막, V자 네. 반등 이런 장 한번 안 오나라고 자꾸 기대하시는데 그러려면은 한번 이렇게 피철철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재단에 희생 제물들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련돼서는 이제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거죠. 다들 그냥 뭐 다들 안 하고 버티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 수급을 보면 뭐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는 기관들은 많이 비웠어요. 예. 기관들은 겁을 먹고 많이 비웠는데 개인들은 별로 안 비웠으니까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기관만 그냥 뻘쭘한 짓 한 거죠. 사실은 개인들은 버틴 거고 기관은 많이 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예. 그냥 개인적으로는 야 기관이 저렇게 많이 뺐을 때 네. 쉽게 안 빠진다. 왜냐면 다 사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요번에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시장의 그 팩트는 뭐 국내든 미국이든 개인들은 좀 버텼다. 근데 미국이 더 버틴 것 같아요. 예. 미국이 더 버텼죠. 그러니 얼마나 그거예요. 기관이 왜 빨리 던졌을까요? 이런 상황 하에 이런 통화 정책과 거기에 따른 실물 경기가 향후 이렇게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래서 스마트머니라 그러고 그래서 빨리 던졌고 빨리 던지면 우매한 개인들이 나중에 뒤따라 던지면 저거는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받아서. 받아먹고 또 끌어올려서 한번 또 내년에 연봉 올리고 보너스 올리고 그 재미로 지금 금융시장이 해왔는데 이 개미들이 안 던져. 저거는 비워놨는데 딱 그 말씀이죠. 맞아요. 그래서 뭐 고객돈이 됐건 저거 자본이 됐건 이걸로 들어 올리려 하니 삼성전자 6만 원에서부터 8만 원까지 한번 들어 올리려 했더니 그걸 도대체 이런 상황이 한국이나 미국인 돼 있으니 cấp한 거예요. 뭐 어쨌든 시장이 우리가 알던 시장하고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약간 몇 년 전체적으로 심하게 빠질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야 기관들 좀 너무한다는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네. 했잖아요. 아 기관들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저렇게 하냐. 특히 이제 뭐 펀드는 이해를 하는데 예. 돈이 빠지니까 그냥 기관들이잖아요. 연기금 이런데 저분들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요번에 된통으로 좀 당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 이거 한 가지 이 질문이 좀 네.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가 얘기 많이 하니까 예. 결론만 얘기하면 작년에는 사실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때 서학개미가 났어요. 예. 왜 그러냐면 덜 빠졌고 뭐 환율도 있었고 예. 그런데 지금 오늘로 딱 보면 뭐 나 포지션 아무것도 없고 뭐 예. 미국 주식도 없고 한국 주식도 없고 그냥 개인이 돈만 있어요. 이러면 내년에도 과연 환율 해지 안 한다고 보고 예. 그러면 미국이 더 아웃퍼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따라서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을 보면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네. 않습니다. 네. 10몇 % 정도 밑에 있을 예, 뿐이지. 예, 예. 그러니까 올라온 것도 상당히 크게 네, 이번 네. 같은 경우에 반등을 했고 했는데 아주 특이한 모양이 나오는 건 나스닥이죠.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9월 달의 저점 그 부근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이번 반등도 아주 미미하게 돼버리는 네. 형태가 네,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모양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연장돼서 나타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가 네. 되고 더 특이한 형태의 주식시장은 유럽 주식시장이죠. 유럽 주식시장은 이거 정말 떨어진 거 맞아?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네.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주식시장이 그 내에서도 막 나오고 이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이제 말씀드릴 거는 내년도는 나스닥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다른 것보다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별달리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에 있는 많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 바꿔갈 건가 하는 것들에 따라서 이게 그 종목별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는 형태가 되죠. 지금도 보면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2년 후 정도가 됐을 때도 지금의 위상을 차지해 가면서 어느 정도 봉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확신이 안 들거든요. 2년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거 하니까 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도 생각해 보면 나스닥은 좀 아니다. 제외시켜라. 왜냐하면 너무 변동의 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잘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보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좀 탈락하는 게 빼놓고 생각하는 게 네. 낫고, 해외 시장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장이 중국 시장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한 게 중국 시장이 최근에 올랐던 게 언제입니까? 2015년인가에 후광통하면서 5천까지 올랐잖아요. 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주가 빠져서 3천에서 7년 동안을 옆으로 끼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정도 충분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 한 번 제대로 딱 걸었다라고 하면 중국이다. 중국 시장 답을 나고 이러는 건 어렵지 않다. 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 보고 있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이거는 위아래가 그냥 계속 압축돼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수를 가지고 뭐 하기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도 소위 제일 합수로. 많이 네. 이제 거래하는 게 코스피와 나스닥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은 참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닌데 코스피와 나스닥을 보면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하면 코스피는 압축이 돼버리는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나스닥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2000년 10월 정도가 되면 바닥을 만듭니다. 네. 1050에서부터 떨어져서 460 정도에서 바닥을 만들고 거기서 1년 동안 옆으로 쭉 기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거기서부터 또 40%가 더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1100포인트까지 내려가서 나스닥이 그 바닥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시장 간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코스피가 오른 거에 비해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에. 네. 2009년도에 그 많이 올랐죠. 바닥일 때 비해서 이번에 16,000까지 올라가고 했을 때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게 12배, 13배 상승을 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내려갈 네. 룸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봐요. 소장님은 생각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지금 돈 있으면 미국 거 사야 되나 한국 거 사야 되나?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비싼 거는 피하자. 예. 예를 들면 네. 애플 살래, 엔비디아 살래. 네. 회사도 잘 모르고 공부도 안 했지만 예. 애플은 비싸 보이고 엔비디아는 많이 빠져 보인다. 예. 많이 이런 빠진 거 느낌. 사자. 네. 많이 빠진 거 사자. 국내도 마찬가지. 네. 일단 투더문 비스무리한 각도 만든 거. 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자주 귀에 들어오는 종목들. 네. 왜? 이런 것들만 추천하니까 그런 것들 피하고 그러고 혹시나 저 뭡니까 한번 연관해가지고 전환사채니 뭐니 이런 거 이렇게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을 무조건 피하시고 네. 왜 그렇게 뛰었겠어요. 후다닥 바꿔서 그냥 털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건 그런 위험은 내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자금 시장이 나빠졌으니까. 그거보다는 네. 돈은 좀 못 벌더라도 네. 주구장창 빠져가지고 더 안 빠지고 쭉 뻗어 있는 놈. 그런 것들이 이거 붙들고 낫다. 시간 여행하는 게 그 낫다. 매일 네. IPO 하는데 그런 데는 좀 피해야 된다. IPO 자주 하는 데는 좀 피해야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지금 연기해 주셨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호 이코노미스트 이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